이 반격은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워왔고 이제 실행에 들어간 카트윌 작전의 일환으로 방금 나왔던 솔로몬 제도 지역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가운데 위치한 일본군이 주둔하지 않았던 키리위나와 우드라크 섬도 같은 날 상륙해 점령하고 바로 비행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반격 시작 당시 미군의 주된 공격 대상은 솔로몬 제도의 뉴조지아 섬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솔로몬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행정구역 등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이곳은 지역 전체가 영국 식민지였다가 1976년에 솔로몬 아일랜드라는 독립국이 되었고 수도는 과달카날 섬에 있는 호니아라라는 곳인데 과달카날 전역 때 미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건설한 곳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부겐빌 섬은 현재 솔로몬 제도의 영토가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1943년 6월 30일 공격의 주 목적이었던 뉴조지아와 인근의 다른 섬들 위치는 이곳이고 여기만 미군이 점령하면 뉴조지아 지역보다 더 큰 일본군 기지가 있었던 부겐빌이 코앞입니다. 미군은 힘들여 점령한 과달카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던 뉴조지아 섬을 확실히 장악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중부의 뉴조지아 섬 지역만을 확대해서 보면 위 지도와 같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뉴조지아 섬 주위로 콜롬방가라, 랜도바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군 북부 솔로몬 방위 담당은 육군, 중부 솔로몬 담당은 해군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 지역에 육군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뉴기니, 솔로몬 지역을 담당하던 일본 해군의 제8함대 사령장관 사메지마 토모시게 중장이 중부 솔로몬 제도에 배치되었던 육군 부대까지 같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도 솔로몬 제도에서 미군이 공격한다면 그 대상은 뉴조지아 지역이 될 것이 뻔해서 대본영 육군부에서도 1943년 5월 3일 남동지대를 새로 편성해서 사사키 미노루 소장 휘하에 놓고 뉴기니와 솔로몬을 전부 관할하는 제8방명군과 함께 이 지역 방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라바우를 방어하고 있던 보병 제6사단 제13년대 주력을 콜롬방가라 섬으로 추가 파견해서 남동지대 산하에 배치하고 뉴조지아 부근 방어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대장 이름 한자는 있지만 읽는 법은 토모나리 사토시로 추측되는데 연대장 이름을 따서 이 부대를 토모나리 지대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조지아 부근 일본군 주 근거지는 문다 지역으로 이곳에 남동지대 사령부와 랜도바에도 일부 병력이 있었던 보병 제229연대 그리고 제15 야전 방공사령부 등이 위치해 있었고 문다 지역에 배치된 병력수는 약 3,700명이었습니다. 또한 콜롬방가라 섬 지역에는 앞서 언급한 6사단 13년대 주력을 포함해 약 3,300명이 있어서 당시 뉴조지아 부근을 방어하고 있던 일본군 병력은 약 7,000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솔로몬 제도 전체에는 뉴조지아 인근뿐만 아니라 산타 이자벨 섬의 레카타만에 있는 수상기 기지에 835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겐빌 섬에는 약 24,300명이 주둔하고 있어서 6월 말 기준 솔로몬 제도 전체에 약 32,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은 부겐빌 지역엔 9월 중순, 뉴조지아와 레카타 지역엔 8월 말까지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온 랜도바 섬의 해군 이외의 보병 제229연대 병력은 제7중대였는데 미군 상륙 2주 전인 6월 16일에 새로 배치된 병력이었습니다. 당시 사메지마 제8함대 사령장관도 4월에 새로 부임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6월 중하순부터 뉴조지아 남쪽 지역에 미군 고속정이 자주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는 바로 일본군이 언젠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군의 총공격 전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군도 경계 수위를 높이고 미군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수뇌부에서도 남태평양 지역의 수비태세 강화와 작전 감독을 위해 역시 1943년 4월부터 육군 참모차장이 된 하타 히코사부로 중장과 참모진이 6월 25일에 라바우를 방문했습니다. 참모차장과 동행한 참모진에는 사나다 조이치로 참모본부 작전과장 그리고 참모본부 참모였던 세지마 류조 소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지마 소자 등은 참모차장보다 미리 출발해
이미 5월에 남태평양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참모차장 일행은 6월 26일에 제8방명군 이마무라 사령장관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고 6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차후 작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군 중앙수뇌부는 이미 중국 전선에서 항공대 일부를 남태평양으로 파견하는 등 힘썼지만 여기서 중앙과 현지 사이에 작은 이견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의 북부 해안, 외곽과 마당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레이, 살라마와 지역으로 병력을 바로 보내기 쉽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북쪽 해안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1943년 4월경에 마당에는 약 22,400명이 있었고 외곽에는 1,700명 정도가 주둔했습니다. 당시 제8방명군 병력은 대략적으로 뉴기니의 모든 지역을 포함해 약 33,000명, 아까 살펴본 대로 솔로몬 제도의 약 32,000명, 라바울의 약 10만 8,000명을 포함해 뉴브리튼 섬 전체에 약 11만 명,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 필리핀과 괌 사이에 있는 팔라우 및 기타 지역에 약 2만 5천 명,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제8방명군에는 약 20만이 넘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 중앙과 현지의 이견은 지금 보이는 뉴기니에서 발생했습니다. 호주군이 1943년 1월 와우에서부터도 훨씬 북쪽에 있는 베나베나라는 곳에 소규모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활주로가 하나 있었고 일본군이 곧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뉴기니 북쪽 해안도 위험해졌다고 생각한 일본군은 이곳에 공습을 감행했고 호주군은 이곳에 400명의 병력을 더 파견합니다. 일본군 중앙에서는 바로 이곳을 1943년 7월에 공격하자고 했던 반면 길도 없고 깊은 산속 한가운데 있는 적진지를 공격할 여력이 없던 제8방명군은 8월이 넘어야 이곳에 대해 뭐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결국 현지의 의견이 통과됩니다. 이곳 베나베나는 앞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 중앙에서 베나베나에 신경을 더 쓴 것은 중부 솔로몬에 대한 미군의 반격이 8월 이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모차장 일행은 6월 29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6월 30일 새벽 라바울을 떠났습니다. 참모차장을 수행했던 세지마 류조 소자는 라바울의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서 제8방명군 참모가 앞으로의 전황 예상을 묻자 어느 일본 속담을 인용해 대답하는데 그 속담의 뜻은 바로 위와 같았습니다. 6월 30일 아침 참모차장 일행이 라바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솔로몬의 지역에서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고 미군이 도처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지마 류조의 불길한 예측은 채 하루가 안 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참모차장 일행은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트루쿠 기지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6월 30일 아침 랜도바섬 북단에 미군 43사단 병력이 상륙했을 때 일본군 지휘부와 병사들 모두 완전한 기습에 당해서 지휘부는 휘하 병사들을 전부 장악할 수 없었고 결국 각계 전투로 미군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미군과 일본군의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일본군은 곧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퇴각하게 됩니다. 미군은 제1파가 상륙하고 나서 약 30분 안에 모든 병력이 상륙을 마쳤다고 합니다. 랜도바에서 바다를 건너면 일본군의 주 근거지인 문다 기지가 있는데 6월 30일 새벽에 남쪽의 랜도바 쪽에서 엄청난 총소리를 들었지만 랜도바와 문다 사이에 통신이 이미 두절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다와 랜도바 사이의 거리는 약 9km였지만 문다의 일본군은 다른 정찰 수단도 없어서 배를 타고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태 파악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문다의 해안 감시 초소에서는 미 구축함 5척이 호위하는 수송선 6척과 상륙정 약 120척을 확인하고 미군의 대규모 상륙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군이 랜도바를 점령하면 야포로 문다를 포격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2cm, 14cm 해안포를 동원해 사격에 들어갑니다. 이 사격으로 미 구축함 그윈이 명중탄을 맞고 3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포대는 해협의 미 함정들만을 사격했고 사정거리상 상륙부대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군은 차례로 물자를 양육하기 시작했고 랜도바는 이미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날 뉴조지아에서 랜도바에만 상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뉴조지아 지역 남부의 세기 포인트 지역에 이미 선발대를 진출시켜 놓았고 뉴조지아 섬 남쪽에 있는 방구누 섬의 남단에 있는 비루항에도 상륙해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트윌 작전 첫날의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랜도바 섬이었고 대규모의 병력이 교두보를 확실히 점거하고 물자 양육 작업에 들어가지만 세찬 비 등의 영향으로 양육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일본군도 문제의 심각성을 곧 깨닫게 됩니다. 미군이 뉴조지아에 대규모로 상륙했다는 소식은 곧 문다의 남동지대 사령부에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랜도바에 상륙하는 미군의 규모를 볼 때 랜도바의 소규모 수비대가 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미군의 상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 30일 오전 남동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랜도바 섬 및 미군이 상륙한 지역의 수비대에 후방으로의 철수를 명령하고 콜롬방가라에 있는 부대의 1계중대를 문다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주요 전투 지점과 통신이 거의 끊어지는 바람에 뉴조지아의 일본군 사령부는 정확한 전황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게 됩니다. 6월 30일 정오가 되기 직전 일본 해군 항공대 제로기 12대가 랜도바 상공으로 날아옵니다. 이 전투기들은 양육 작업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또한 오후 3시 이번엔 일식 육상 공격기 25기와 제로기 24기가 미군 선단 공격을 시도하지만 미군 전투기들과 대공포와의 집중 공격을 받아 미군 기록에는 60 거의 전부, 일본 기록에는 19기가 격추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아도 일본 해군 항공대가 1943년 중반이 되면 미군에 대항해서 효율적인 전투를 거의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군 수송선 맥컬리가 일본 뇌격기 및 폭격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미군은 오후에는 야포를 상륙시켜 배치하고 문다 지역을 포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6월 30일 이른 아침 라바울의 일본군 제8방명군 사령부에 오전 6시 26분 현재 수송선 5척의 적 선단이 문다 방면에 양육 중이며 상륙 지점은 아직 상세히 알 수 없다는 긴급 전문이 도착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랜도바가 주요 상륙 지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제8방명군 사령부는 7월 1일 오전 1시 뉴조지아의 남동지대 사령부로부터의 보고를 취합해서 대규모의 미군이 랜도바에 상륙했고 해군 항공대가 이를 공격했다는 것을 대본영에 보고합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당일 일본군은 미군이 솔로몬의 가운데에 키리위나와 우드라크에 상륙했다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대본영은 미군의 중부 솔로몬 공격 시기 예상도 틀리게 했고 미군이 랜도바가 아니라 바로 문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도 틀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6월 30일 당일 일본군의 의표를 찌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미군 162 보병연대 일부 병력 약 770명이 레이 살라마우아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살라마우아에서 약 27km 남쪽에 위치한 나쏘만이었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6인이 동부 해안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내륙에서 진격하는 호주군에 대한 보급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추진된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1943년 6월 30일 솔로몬의 지역에서의 미군 상륙은 총 6군데였습니다. 교두보를 마련한 미군이 이제 곧 뉴조지아에서 공격에 나서게 될 텐데 기나긴 6월 30일 하루를 보낸 일본군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카트윌 작전 초반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